지금부터 처음 한글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파닉스 학습법이 적용된 처음 한글이 우리 아이들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학습법으로 나누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한글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란 여러 가지 개념과 의미들을, 즉 의미 구성의 과정이고요. 음성학적인 규칙에 맞는 여러 가지 어휘로 담아놓은 어휘력을 뜻하죠. 문법적인 규칙에 맞게 배열하고 규칙을 적용하는 능력, 즉 문장입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전달받고 전달받는 인간 고유의 의사소통 체제가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지금 선생님들께 언어로 강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인간은 언어 없이 살 수가 없으며, 그리고 인간은 지적, 정신적,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가 없이는 사고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간은 언어의 기능을 충분히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교육을 해야 하는 언어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의사소통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바로 사고의 기능이고요. 세 번째 기능이 정서적 긴장 해소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능은 바로 문화 유산의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어의 구조에는요, 사람 사이에서 공유되어 있는 언어의 체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구조에는 소리, 단어, 문장의 수준에서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어의 구조는 음소, 언어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말의 뜻을 구별하여주는 단위로서 음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형태소인데요. 이 형태소는 뜻, 즉 의미를 가지는 언어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단어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문법의 규칙, 문장이죠.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렇게 언어는 음소, 형태소, 문법적인 규칙, 이 세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가지의 구조가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의 개념들과 또 기본적인 구조들을 다 익히고 난 후에 언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쓰기. 이 네 가지가 언어 교육이 그래서 만들어내는 최고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어 교육의 네 가지의 최종 목표를 잘 적용하려면 언제 언어 교육을 잘 시켜야 될까요? 지금부터 영유아 시기 때의 언어 교육, 한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한글은 왜 시켜야 될까요? 바로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시기 때의 한글 교육, 즉 언어 교육을 시켜야 하는 까닭은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한글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과 더 많은 교류,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상과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넓어지면서 언어가, 한글이 언어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글 교육을 통해서 또는 언어 교육을 통해서 인지나 사회성 등 다른 영역으로 발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 때에는 한글 교육을 꼭 시켜야 하는데, 한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발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과업이 되는 것이 바로
한글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언어 교육. 한글 교육은 언제 시키는 것이 좋은가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제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아이들의 발달별 단계에 맞춰서 시기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1단계나 2단계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발화를 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많이 습득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의 입모양을 본다든지 말은 하지 못해도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에 반응을 한다든지 등등등 발화 이전에 발성을 연습을 시작하는 시기로 제가 6개월에서 11개월에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이 시기 때까지는 바로 수용 언어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부터 이제 아이들은 표현 언어를 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월에서 23개월, 즉 3단계, 4단계 때 우리 아이들은 실물의 이름을 가리키거나 그림으로 말을 가리키기도 하죠. 또 이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엄마나 아빠한테 사물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단계가 되면은 말을 이제 가르치게 되고요. 6단계가 되면 글을 읽는 시기. 좀 요즘 아이들이 언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빨리 앞당겨서 떼는 편이기 때문에 6단계 때쯤 되면은 글을 읽는 시기. 글을 읽는다는 것보다는 글을 읽는 환경에 많이 접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아이들은 3단계, 4단계, 즉 12개월에서 24개월 때까지가 언어적인 민감기, 그리고 언어를 가장 흥미있게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3단계, 4단계쯤부터 언어 교육, 한글 교육을 시작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영유아 시기 때의 개인적인 발달 차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꼭 이 시기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발달 단계표를 참고를 하셨을 때는 12개월에서 24개월 또는 23개월 요때쯤에 한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키면 더 좋을까요? 잘 시키면 좋겠죠. 자,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른 교재로 교육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처음 한글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동인 교수님에서 연구하시고 집필하시고 검증까지 끝내신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에 의해서 바르게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한글이라는 교육 자체가 바르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교재를 가지고 적기 시기에 한글을, 언어를 아이에게 알려주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가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되고요. 말하고 읽고 쓰는 문제는 정말 고등 수준의 문제죠. 그래서 고등 수준의 문제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시간,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는 것이 많은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말과 글은 반드시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이 바로 아이들에게는 지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인관계를 적절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상호작용 없이는 인간관계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인성교육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저와 함께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영유아 시기 때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한글 교육, 어떤 교재로 하면 좋을지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팀에서 만들어주신, 다가올과 함께 만들어주신 이 처음 한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효과를 주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한글의 이론적인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인베디드 파닉스 학습법입니다. 한글을 처음 접하는 유아들에게요, 노래하는 것처럼 글자에 리듬을 넣어서 재미있게 반복해서 소리를 들려주거나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재미난 이야기나 재미난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반복하여서 쉽고 빠르게 한글을 익히고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하는 학습법이 바로 인베디드 파닉스 학습법입니다. 좀 더 인베디드 파닉스 학습법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인베디드 파닉스 학습법이란 총체적 언어 접근법과 파닉스 접근법을 결합시킨 학습 방법이 인베디드 파닉스 학습법입니다. 자, 그러면 인베디드 파닉스 학습법의 첫 번째 총체적 접근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총체적 접근법이란 무엇일까요? 총체적 접근법은 그야말로 의미를 추측을 해서 통 단어를 받아들이게 하는 접근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쉬우실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에도 나열을 했듯이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듀에이의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비롯이 됐고요. 문자의 해독에 초점을 두어서 문법, 어휘, 낱말, 인식, 음철법 등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이나 또는 공동사회에서 체험하는 사회적 상호관계 속에서 언어를 총체적으로 배우는 것을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환경으로 여기 총체적 언어 접근법만 다시. 자, 그러면 인베디드 파닉스 학습법의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 대해서 먼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요, 듀에이의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또는 문자라고 하는 것을 뭐 문법이나 어휘나 뭐 낱말을 인식하는 개별의 교육으로 가르치지 않고요. 그냥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을 이루는 것을 목표를 두기 때문에 언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문법을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실제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언어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그리고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언어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했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고 했는데 이것을 각기 개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네 가지의 요소들을 한 번에 결합을 해서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총체적 언어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듣기와 말하기 또는 읽기와 쓰기라는 기능을 분리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제시를 해서 통합적으로 아이가 받아들이게 하는 교수법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림을 보고 의미를 알고 그리고 책을 읽고 등등을 의미 단어, 즉 의미가 숨겨져 있는 통문자 단어 위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총체적 언어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체를 이해시킨 다음에 그 맥락을 이용해서 뭐 문장이나 말하는 것, 단어, 뭐 철자 이런 순으로 점점점 부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총체적 접근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베디드 파닉스 학습법은 첫 번째 총체적 언어 접근법과 두 번째 파닉스 접근법이 결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닉스 접근법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리,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소리를 바로 파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글자나 소리 대응 관계 원리를 바탕으로 읽기를 지도하는 보편적인 접근법을 파닉스 접근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 파닉스 접근법은 장점이 많이 쓰지 않은 단어들 또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읽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글자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패턴 그리고 그 단어를 구성하는 패턴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를 갖고 있는 접근법이죠. 그래서 이 파닉스 접근법을 적용을 했었을 때 아이들이 좀 읽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생에서 11개월 때쯤 1, 2단계 때 수영 언어 단계의 유아에게는요. 이 파닉스 접근법은 표현 언어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의 정확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한글의 이론적인 배경은 파닉스 접근법과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의 장점들을 결합하고 각 접근법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아이에게 문자도 또는 단어도 일상적인 단어에서부터 재미있게 시작을 해서 숙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소리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결합을 한 학습 프로그램이 바로 처음 한글의 인베디드 파닉스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한글 프로그램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과 파닉스 접근법의 장점들을 살려서 유아의 발달 단계, 즉 눈높이에 맞췄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상생활에서부터 비롯되는 단어들, 유아의 환경에서부터 비롯되는 단어들이 먼저 선별이 되기 때문에 발음이 쉬운 단어들부터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리듬이 있고 다양하게 반복되는 학습법을 적용시켰습니다. 파닉스 학습법이 적용이 됐었을 때 물론 아이에게 음철, 즉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리에 리듬감이 있게끔 들려주면 아이의 뇌는 와 재미있다, 이거 더 기억하고 싶다, 그래서 더 많은 한글을 조합하고 싶다, 알고 싶다, 호기심이나 흥미도를 좀 더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리듬이 있고 다양하게 반복되는 학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글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학습 방법을 도입을 하였고요. 또한 아이들의 시각이나 청각, 신체 활동을 통해서 재미있고 유아 발달에 있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학습법을 도입을 하였죠.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친근한, 그래서 한글을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수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지필진이 직접 현장 검증을 한 교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확실한 단어와 확실한 소리, 정확하게 한글을 빨리 깨우치고 빨리 터득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처음 한글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특징,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처음 한글 프로그램의 단계별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글은 일단 1단계 6개월, 2단계 6개월, 1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단계가 3개월, 3개월 나눠지고요. 2단계가 또 3개월, 3개월 나눠지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첫 번째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까요? 바로 단어 소리를 듣고요. 단어 소리를 변별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소리 익히기 단계인데요. 엄마의 소리 또는 친숙한 소리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가 소리와 친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소리 익히기 단계는 아이가 3개월을 학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단어나 소리, 그리고 그림과 문자를 연결하고 문자에 관심을 보이고 소리 글자를 연결하는 단계로 학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또한 우리 아이는 3개월 재미있게 선생님과 놀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2단계로 넘어가겠죠? 2단계에는요. 글자가 읽을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단어 소리를 변별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통문자를 읽기를 위한 기본적인 놀이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단어, 발음,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문자를 알아가는 과정, 첫 번째 과정.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아이가 선생님과 재밌게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어의 음절 구성을 알고 단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각 음절을 활용하고 그리고 음절을 이루는 음소를 이해하는 단계. 자, 문장을 읽을 단계에 아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절을 이용해서 여러 단어를 완성해보고 그리고 유사음소, 비슷한 소리의 문장들을 반복해보고 그리고 이야기와 그림으로 문장을 이해해보는 학습을 선생님과 3개월 정도 함께 하게 되죠. 이렇게 1년 동안 아이는 재미있게 한글 놀이를 하고요.
그렇게 한글 놀이를 진행할 수 있게끔 처음 한글 단계별 교육 교재를 보면 자, 1개월에 교재가 4권이 들어가요. 즉 1년이면은 48권이고요. 그리고 단어 카드가 32매 이상 1개월 교재에 32매 이상 각 권당 8장의 단어 카드들 대카드와 수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단어를 일주일에 8단어를 아이가 숙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총체적이고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처음 한글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각 호마다 들어가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거를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컴퓨터나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오래오래 들을 수 있게끔 USB 저희가 다 음원을 모아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한글은 교재, 단어카드, 교육자료, 음원, US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한글 교재의 활동 구성을 조금 보자면요. 여기 재미있는 그림들과 밑에 설명이 좀 쓰여져 있죠. 동화 듣기, 노래하기, 두손놀이, 그리고 온몸놀이, 말놀이, 소리찾기, 창의 펼치기, 듣기. 이런 8가지의 활동들이 교재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코너에 책 위편에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시. 책 위편 코너에 동화 듣기 그림이 있어요. 그럼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야기를 통해서, 동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 주에 배워야 되는 기본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하기가 있어요. 기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동요를 통해서 익힐 단어, 그리고 확장할 단어들을 만나게 되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두손놀이, 두손놀이는 잘 아시겠어요? 소근육 활동을 통해서 흥미있는 활동으로 단어를 집중적으로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놀이, 이 또한 이제 소근육을 통해서 단어를 숙지를 하고 단어를 집중적으로 다뤄보았다면은 대근육 활동, 즉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언어를 활용해보는 활동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해보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말놀이라고 있습니다. 자, 말놀이는 그야말로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단어의 쓰임, 그리고 그 말의 쓰임을 이해하고 활용을 해보는 코너가 되죠. 그리고 소리찾기. 소리찾기는 굉장히 중요한 코너이기도 한데요. 주의 깊게 듣고 그 다음에 소리에 대해서 말하고 또 소리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는 활동, 소리 변별 활동, 즉 파닉스 활동에 좀 더 가까운 코너인데요. 이 소리찾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음소라든지 뭐 문장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별 능력을 훈련하는데 굉장히 좋은 코너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 펼치기 코너가 있어요. 이 창의 펼치기는요. 단순히 읽고 쓰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생각, 이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좀 자유스럽고 자발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언어의 기본이 되는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길러주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이 듣기 있죠. 네, 듣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교재 구성란에 보시면은요, USB 있죠. 네, USB를 통해서 듣기 코너는 함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처음 분들의 활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한글의 이제 본격적인 단계별 교육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처음이가 나왔습니다. 처음이가 많이 컸죠? 자, 처음 한글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 언어 접근법과 파닉스 접근법. 총체적 언어 접근법과 이 파닉스 접근법을 통해서 아이가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한글이라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노래를 하는 것처럼 글자에 리듬을 넣고요. 또 재미있게 반복하고 소리를 들려주거나 함께 불러보면서 또 일상생활 속의 단어를 놀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교재를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볼까요? 자, 코너별 활동 그림이 뭐가 되어 있어요? 네, CD. 자, 음원을 듣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엄마도 선생님도 모두 잘 알고 있는 곰새마리 놀인데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회사 가시나봐요. 빠이빠이. 엄마 곰은 맛있는 요리를 해주죠. 맘마맘마. 애기 곰은 아장아장. 으쓱 으쓱 잘한다. 옆에는 선생님들이 한번 같이 선생님들 따라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노래를 잘 하지 못해서 이렇게 충실한 언어 접근법과 또 파니스 접근법 이것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리듬감을 주어서 그 리듬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아빠, 엄마, 아기라는 단어를 아이가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 아기 이 단어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같이 곁에 있는 단어죠. 자연스럽게 아이가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바로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을 함께 시킬 수 있게끔 아이 스스로가 발음하기 쉽고 관심 있는 단어부터 선별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아 때 언어 발달 특성에 맞게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선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엄마, 아빠, 아기처럼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이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심리적인 요인들, 그런 발달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요. 주제 중심이 나부터 시작이 돼요. 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 인물들로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린이집, 친구들, 이웃, 더 크게는 지역, 경찰서도 있고요, 시장도 있고, 등등등등. 점진적인 생활 주제에서부터, 나로 비롯되는 생활 주제에서부터 아이가 관심을 갖는 단어들로 선별을 해서 아이가 쉽고, 즐겁고, 아주 자연스럽게 단어를 습득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발음하기 쉽고 또 관심 있는 단어부터 아이에게 한글 교육을 시작을 해주면요. 그 교육 자체가 지루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단어, 내가 아는 환경, 내가 아는 사람.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자발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거는 아이에게 이제, 동화나 어떤 그런 부분들로 먼저 호기심을 자극해주고, 아이가 알고 있는 또는 아이의 정서와 좀 교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동화를 들려주게 됩니다. 다롱이는 동생 아롱이가 미웠대요. 아롱이를 때리고 싶고, 선물로 받은 딸랑이하고 다람쥐 인형을 뺏었어요. 아롱이 미워. 아롱이가 왜 미웠을까요? 동생이 생겨서 다롱이는 동생이 미웠어요. 엄마 아빠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고 엄마 아빠가 다롱이에게 사랑을 덜 주는 것 같아요. 즉, 이 시기 때 아이들이 동생이 생기면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성이나 그런 발달 상황에 맞춰서 단어를 선별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나도 동생 있는데 나도 그랬는데 와 그래 동생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었구나 인형은 이런 모양이었구나 하면서 이런 일상 속에서 아이가 단어를 쉽고 자연스럽게 관심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교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시각, 청각 이 두 가지의 교육을 접목을 시켜서 공감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킵니다. 시각이나 청각은요, 이제 문자를 변별한다든지, 음절을 변별한다든지, 소리를 변별한다든지, 즉, 한글
읽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1단계, 2단계 때 우리가 1단계 때 아이가 소리를 변별하는 능력들, 단어에 접근하는 훈련들, 단어에 접근하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아이는 읽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읽기 단계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은요, 소리의 변별이나 또는 음소의 변별, 또는 음절의 변별, 또는 그 문자의 변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변별이 되지 않으면 단어를 숙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그래서 사물을 저거는 냉장고야. 이거는 텔레비전이구나. 이거는 뭐야. 그냥 보고만 있는데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고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저것이 텔레비전인지 냉장고인지 모르죠. 눈으로 봐서 일단 시각적인 변별. 그리고 엄마나 선생님이나 아빠가 이건 냉장고, 이건 텔레비전, 이거는 컵 등등등 청각적으로 소리를 변별할 수 있는 학습을 해주면 아이가 동감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글을 숙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저기는 CD 모양도 있기 때문에 소리도 듣고 한번 소리 변별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대충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도깨비들이 놀이터에 놀고 있어요. 그런데 도깨비들의 모양을 한번 잘 볼까요? 서로 다른 모양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귀가 길고요. 어떤 친구는 귀가 작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귀가 크네? 종을 막 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친구들을 부르고 있어요. 긴 귀 도깨비야, 빨리 들어와. 큰 귀 도깨비야, 빨리 들어와. 작은 귀 도깨비야, 빨리 들어와.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변별이 가능하지만 소리를 통해서 아이에게 청각적으로 변별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긴 귀 도깨비, 큰 귀 도깨비, 작은 귀 도깨비. 길고 크고 작고를 아이가 변별을 하면서 그 단어에 대한 변별 능력 또한 많은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장 읽기, 통문자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글자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유사, 소리, 변별 능력. 긴 귀, 큰 귀, 작은 귀, 길고 크고 귀. 조금은 소리가 유사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그것을 얼마만큼 발화를 해주는, 알려주는, 소리를 전달해주는 학습자, 선생님께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정확하게 단어를, 소리를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변별 능력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소리에 대한 변별 능력,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시각이나 청각이나 어떤 그런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공감각적으로 한글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창의력, 사고력 매우 중요하죠. 한글을 통해서 아이들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게 되는데요.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은 체험적으로 한글을 익히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사과도 있고요. 바나나도 있고요. 포도도 있고요. 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러봤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저기도 노래하기, 동요 부르기 있죠? 함께 불러볼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구나. 눈도 동글, 코도 동글, 입도 동글동글. 자, 사과에 눈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쵸? 바나나 같은 내 얼굴 길기도 하구나. 눈도 길쭉, 코도 길쭉, 입도 길쭉. 바나나가 길다는 것을 아이가 알았어요. 자, 그 옆에 보면은요, 조금은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한글 동화가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이 나도 좀 줘. 네. 사각사각 사과. 아기 곰이 사과를 먹어요. 맛있어, 사과. 나도 사과 좀 줘. 사과. 발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 자,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노래를 불러봤고요. 거기서 바로 사과가 들어가 있는 동화를 아이에게 짤막하게 들려줬어요. 사각사각 맛있는 사과, 사과처럼 예쁜 얼굴을 가진 사과. 맛있기도 하고 예쁘기도 한 사과. 창의적이고 사고력을 키우면서 아이들은 체험하면서 한글을 이렇게 익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교재예요. 교재 앞 페이지인데요. 앞 페이지에도 보니까 제목이 맛있게 냠냠이네요. 돼지 친구가 맛있는 밀감을 먹으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옆 페이지 보세요. 어디서 봤지? 와, 돼지꼬야. 돼지꼬가 사과 안에 있어요. 맛있는 냄새, 사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단면 안에 돼지코가 숨어져 있었나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또 그런 창의성을 통해서 사고력까지, 그 사고력으로 또 지식을 확장한다고 했죠. 이 사고력까지 증진시킬 수 있게 만들어진 교재가 바로 처음 한글입니다. 처음 한글은 이렇게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과 파닉스 접근법을 결합을 해서 인베디드 파닉스 학습법이라는 교육 방법으로, 접근 방법으로 한글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한글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즐겁고 흥미있게 한글을 잘 배우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한글 첫 강의라서 언어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처음 한글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차 때에는 선생님들과 일주 수업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수업이 전달이 될지 또는 집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등등에 대해서 또 같이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란 그리고 한글이란 재밌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한글 첫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